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AI를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사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에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직접 만드신 양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드시게 됐고 또 어떤 도구로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한 10년 전쯤에 뮤지컬 대본 한 편을 완성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대본을 이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몇몇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작곡가들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현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쓴 작품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프로젝트에 가까운 대본이었기 때문에 연주 자체가 보컬이 영어로 되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데모 버전을 손쉽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서랍독에 있던 것이 최근에 발달한 뮤직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 전체 분량의 곡들을 다 작곡을 했고 연주까지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한 편씩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영상을 만드시고 또 어떻게 올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작곡 상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밀라레파는 11세기 티베트 불교의 요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인트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득도를 하는 과정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안의 어떤 파멸로 인해서 그걸 복수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복수를 하면서 일종의 대량살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에, 선수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득도를 한 티베트 불교의 그중에서 카기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전반부에는 그 복수까지 이어지는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그려질 것이고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실제 수련을 통해서 득도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후반부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영적 체험까지를 무대에서 구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예배 한 번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전부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밀라레파의 생애라고 하는 기본 스토리는 있는 거고요. 그것을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뮤지컬 뮤지컬화? 스크린 플레이를 한 거죠. 네,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프롬프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작업은 전부 다 해서 곡을 40여 곡을 이미 다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아쉬운 곡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곡을 최근에 만든 장면입니다. 그동안 작업해왔던 스토리 라인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곡을 만들어주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곡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이 대화 창 자체는 챗GPT입니다. 네. 뮤직 AI가 아니에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을 흡수를 해서 나중에 이 뮤직 AI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곡 바로 앞 곡에 들어간 곡을 갖다 파일을 올려주고요. 이 곡에 이어서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 이번에는 가사가 없는 음악만으로 만드는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번에 만든 그 음악이, 이것은 이제 그 현대 무용을 하는 배경음악인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과 이 컨텍스트가 어디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곡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에, 아주 지루하게 만들어 달라. 어, 물방울 소리, 호흡 소리,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 AI 엔진을 보이겠지만 이것도 챗 GPT처럼 버전이 있습니다. 4.0짜리가 있고 4.5짜리가 음, 있는데 4.5짜리가 더 디테일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네네. 직접 우리가 수노 AI에 들어가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한글로 챗GPT를 대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세 튜닝을 해주겠네요. 굉장히 아, 좋죠. 네. 그런 면에서
수노닷컴에 하나하나를 이걸 해가지고 다시 복붙을 해가지고 했다가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와서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 챗GPT를 에이전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양쪽의 니즈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수노 대신 이제 AI 송 제너레이터를 선택하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을 향해서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가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단순하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어민의 가사라고 네, 하는 건 일종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시로서 그리고 노래 가창이 또 될 수 있는 그 음절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네. 시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예, 그것을 이 챗GPT가 아,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능력까지를 다 갖춘 상태에서 스노닷컴에 가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수노보다 오히려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네요. 특히 이제 언어가 다른 경우에는 어려운 특히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번역된 시 가사를 보면서 어떤 것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했지만 어떤 거는 유사한 비유 같은 걸 애들이 끌고 와서 가사를 만들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은 굉장히 AI를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까 준 디렉션을 가지고 답이 얘네가 나왔네요.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천자 버전의 이제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 음, 내용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아, 또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영어로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수정을 하겠느냐 그래서 했을 때 일단 좋다. 네. 왜냐면 나중에라도 수정할 때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비로소 그때 이 AI 송 제너레이터와 챗GPT가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에 완료라고 나오는데 이전에 시도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오케이라고 하면 대화를 하고 그러면 예, 이 버전이 완성됐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미 완성이 돼서 결과물을 보시겠냐고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쪽 앱에 접속을 이미 다 해서 네, 계정을 만들고 그렇죠. 생성을 해놓고 결제도 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를 누르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게 지금 AI 송 생성기입니다. 이게 첫 화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거 약간 어떤가 싶은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영어 네. 사이트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어 지원도 모든 나라 주요 나라 지원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커스텀 모드, 간단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커스텀 모드, 간단 모드는 이제 심플하게 하는 거죠. 여기는 아주 짧은 말이죠. 여름방에 관한 행복한 팝송 만들어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고. 커스텀은 그리고 여기는 기악 모드냐, 이제 아니냐, 뭐 이렇게 보컬 없이 연주만으로 되는 거. 커스텀 모드를 보면 노래 스타일 입력 이런 것들이 지금 120자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4.5로 가게 되면 1000자까지 디렉션을 줘서 훨씬 더 자세한 디렉션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장르를 자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장르 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음악 장르가 자기가 이제 팝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래식,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작업은 무조 음악입니다. 가장 컨템포러리 현대 음악인데 여기에서는 컨템포러리 클래식이라고 제가 일단 선택을 했었어요. 여기서 소위 현대 음악이죠. 그렇게 해놓고 뒤에 이제 조성을 깨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얘기하고 이제 예시로 이제 거신의 음악이라든가 전위 음악 이런 얘기들을 지시로 썼고요. 그다음에 분위기에서 보면은 뭐 이건 감정을 다루는 거죠. 조이냐, 슬픔이냐, 뭐 앵거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뉘앙스냐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 또 목소리에서는 남자 보컬이냐 여자 보컬이냐부터 시작해서 소프라노, 어, 뭐 알토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목소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포는 크게 저속, 중간속, 좀 빠른 템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걸 선택을 해도 곡의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걸 일일이 자기가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언어를 이게 영어로 디렉션이 들어가요. 지금 AI 제너레이터도 런던에 베이스가 있는 회사인데 네. 영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한국말로 넣는다고 해서 어떻게 번역을 할지 사실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된 것이 넘어온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연결을 하겠습니까? 생성됐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페이지가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챗GPT가 아까 그 디렉션을 가지고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죠. 아, 그러니까 저의 지시를 받아서 챗GPT가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그것을 이 송 제너레이터에 넣어준 거죠. 그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모듈의 맞습니다. 버튼들, 맞습니다. 밑에 그래서 있는 게 뉘앙스, 장르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통상의 경우에 여기는 지금 가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분위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여기에 뭐 샤프 스크래핑이라든가 메탈릭 에코라든가 뭐 브로큰 펄스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설명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여기에 가사가 들어갑니다. 네. 가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긴 가사 대신에 소리를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사운드 이펙트 설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그 가운데 화면은 지금 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 이걸 그냥 한 페이지에 네네. 위에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네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제가 이제 생성했던 음악들인데, 한번 몇 개 잠깐 조금씩만 들어볼까요? 네. 어, 이게 유튜브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AI를 쓴 아, 창작자한테 그러면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유료 버전을 유료 버전을 써야 되는 텐데, 거고, 무료는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유료는 뭐 어떻게? 무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유료로 전환을 하실 텐데, 무료는 하루에 두세 곡 정도를 아, 만들 수 있는 정도예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료를 이제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서너 곡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20 정도? 지금 제가 할 때는 기본이라는 게 없었고, 월하고 연만 있었는데, 아, 지금 또 그 사이에 또 기본이라는 게 생기긴 했네요. 4,800곡을 만들 수 있네요, 연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월 19.9달러, 그러니까 $20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결제로 들어가면, 지금 기본형도 월간 프라이스 때는 14.9, 연간으로 했었을 때는 9.9. 프리미엄으로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을 때, 아, 제약이 많네요, 네, 제약이 이거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형에는, 기본형에는 이 라이센스 사이권이 제가 할 때는 없었어요. 1800 크레딧이잖아요. 근데 네. 한 크레딧에 5 크레딧 내지 10 크레딧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12,000 크레딧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7, 8배 차이가 나는데, 쓰면서 이렇게 크레딧 떨어질 때 좀 쫄리죠. 프리미엄을 할 거냐, 기본을 할 거냐에 이 크레딧 차이로만 봐도 한 7, 8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미 장편 뮤지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성곡이 짧아서는 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729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곡은 10번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수노닷컴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것도 한 번에 두 곡씩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진짜 순노랑 똑같네요. 4.5 버전을 쓰게 되면은 5 크레딧이 아니라 10 크레딧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20 크레딧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10번을 해도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온다면 200 크레딧은 그냥 한 곡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1800에서 만약 200이 그냥 날라갔다. 한 곡 만드는데. 제가 아까 목표가 있는 게 40곡 정도인데, 맞아요. 하면서 또 그게 늘어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맥락에서 가다 보면, 요건 새로 재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 가지고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가 있었을까요? 어, 굉장히 좋았던 곡은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야, 음. 이건 더 보지 않아도 되겠다. 손댈 게 없다.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있고. 안 된 경우에는 아마 챗GPT 같은 이 대화형 GPT도 그러겠지만, 얘가 지쳐요. 음. 그래서 뭐라고 자꾸 디렉션을 주면은 일종의 AI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전혀 설득력 없는 곡들이 자꾸 나올 때가 아, 있어요. AI 파워. 그래서 저도 지치고 얘도 지치고 해서 그럴 때는 쉬어야 돼요. 어, 쉬고 네. 뭐 몇 시간 있다 하든지 아니면 어, 다음 날 하든지 해서, 제 경험으로는 한 네다섯 번이 넘어가서는 좋은 성과가 잘 안 됐던 네. 것 그럴 같아요. 경우에 그냥 완전히 끊고 작업 끊고, 흐름을 끊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 다시 하는 게 좋다. 아, 아, 꿀팁이네요. 아니면 아예 다른 곡을 하든가. 아예. 네. 근데 확실히 지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우리 컴퓨터들도 뭐 렉 걸린다고 하듯이, 얘도 이런 거죠.
어쩌란 말이야. 이런 식의 그래서 별로 성의 없이 듣는 대로 막 던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넣었던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지루한 음악입니다. 무대에서 현대무용으로 표현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관객에게 답답함과 이 조급함을 주기 위한 게 이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음악이 만들어졌었는데 창작자인 제가 보기에는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방금 차인벨 소리 같은 경우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제목이 보여주신 죽음의 기도 아닙니까? 네, 이런 좀 전위음악 같은 이런 곡을 제가 이걸 만들면서 얘들이 이런 전위음악 사운드 위주의 음악까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했었는데 멜로디, 그러니까 전형적인 멜로디, 상투적인 곡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서 이 조성 자체가 파괴된 이런 전위적인 음악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지금 AI 뮤직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이건 뭘 표현한 거죠? 죽음의 기도의 주인공이 혼자서 무대에서 춤을 추게 됐는데 그 배경음악입니다. 작가님께서 네. 원하는 디렉션을 그대로 여기서 담았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떤 의도를 뭐라고 전달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알아먹었다는 이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 음악이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관객과 함께 명상할 수 있는 음악이다. 이게 이제 여인들이 유혹하는 장면이 앞곡이에요. 앞에 여기서 보여줬던 곡이 유혹하는 장면의 곡이거든요. 이 곡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이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여인들이 머리가 휘어지고 이가 빠지고 노인이 돼서 쓰러져 버리는, 해골이 돼서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루하게 메트로놈처럼 물방울 소리, 호흡 소리 이런 걸 해달라. 음악은 지루하고 숨이 막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디렉션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맥락 속에는 이 앞뒤에 작업했던 것을 전 AI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뭐 구르는 소리, 뭐 붕 하는 소리, 이 소리가 또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대안을 얘는 제시를 합니다. 기본 디렉션은 같았지만 의도를 다시 한번 디테일한 게 조금을 바꾸니까 이제 이런 식의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생성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대중적으로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곡도 있을까요? 여기서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간 것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음악입니다. The guardian god, if you memorize the order, you will be cursed. The evils of those are revealed in all thousands.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미디어에 대한 얘기인데 미디어와 컨텐츠가 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샬 맥루안이라고 하는 미디어 학자가 말하기를, 물론 이제 전통 미디어 시절의 학자긴 하지만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미디어는 몸의 확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확장시켜준다 미디어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AI 뮤직을 보면서, 물론 다른 AI 툴들도 그러겠지만 그야말로 몸의 확장이구나. 이걸 통해서 작곡을 하지 못하고 듣는 귀만 있던 일반인들도 이걸 통해서 나의 의도를 갖고 디렉션을 주고 작곡을 하고 이렇게 가창을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가이드송입니다. 일종의 데모송이지 이걸 가지고 직접 뭐 무대에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죠. 다시 연주를 해야 되고 가수들을 불러서 녹음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오디오로만 나가는 싱글 앨범 같은 경우에는 AI 곡들로 이미 뭐 랭킹에 오르고 있는 곡들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의도한 것들은 이것은 철저히 가이드송이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어떤 곡들은 거의 그대로 이 작곡된 대로 쓸 것이고, 또 부족한 곡들은 일부 편곡을 하거나 아예 재작업되는 곡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될 연주자들과 작곡가들한테는 말 그대로 가이드성이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이 장편 뮤지컬 전체에서 또 이 기획자가 또는 이 작가가 이런 가이드송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몸의 확장이다. 그것을 뮤직 AI가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AI가 크리에이티브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작곡자들은 직업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AI 뮤직도 하나의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